안녕하세요. 건강한 인생학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어보니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으로 나와서 깜짝 놀라신 적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할머님은 매일 아침 혈압이 160까지 치솟아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아침 습관을 3개월 동안 실천하신 후에는 안정적으로 130대를 유지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 약을 드시면서도 이 습관들을 병행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 혈압 상승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습관 중에서 특히 3번째 방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혈압뿐만 아니라 어지럼증까지 함께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비법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공개하는데 이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식단 비법이에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아침 혈압이 위험한 이유. 여러분 하루 중 언제 혈압이 가장 높은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모닝 서지라고 부르는데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의 40%가 바로 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아침에 혈압이 높아질까요? 첫째, 잠에서 깨면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하루 종일 잠들어 있던 신경계가 갑자기 깨어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둘째,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마치 꿀처럼 끈적한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려니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셋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혈압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런 아침 혈압 상승은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0세에 시작해서 80세에 더 건강해진 분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여기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아침 습관들이 있어요. 첫째,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누워있던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20에서 30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8세 할아버님은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시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둘째, 찬물로 세수하기. 많은 분들이 잠을 깨우려고 찬물로 세수를 하시는데 이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혈압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에 격한 운동하기. 아침 운동 자체는 좋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침대에서 5분 천천히 몸 깨우기. 첫 번째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눈을 떴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깨워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눈을 뜨시면 천장을 보면서 크게 3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쉴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돌려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각각 5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 정도 기다린 후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잠에서 깬 직후에는 혈액이 주로 몸의 중심부에 몰려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이 더 빨리 뛰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침대에서 천천히 움직이면 혈액이 서서히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75세 할머님은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아침 혈압이 평균 15 정도 낮아지셨어요. 두 번째 습관, 미지근한 물 한 잔의 기적. 두 번째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기상 후에는 미지근한 물 200에서 300ml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대략 종이컵 한 컵 반 정도의 양입니다. 왜 하필 미지근한 물일까요? 밤새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찬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천천히 마셔주세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보온병에 준비해 두시면 아침에 편리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아침 혈압을 평균 5에서 1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혈압을 낮추는 마법 같은 스트레칭.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놀라운 비법이에요. 실내에서 5분 정도만 투자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혈압뿐만 아니라 어지럼증, 관절 경직까지 함께 개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격한 운동이 아니라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라는 점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목과 어깨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한쪽으로 10초씩 천천히 돌린 후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깨는 위로 올렸다가 뒤로 돌리면서 내리는 동작을 5번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과 어깨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두 번째, 팔과 상체 스트레칭. 양팔을 위로 쭉 뻗어서 만세 자세를 만든 후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주세요. 각각 10초씩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어서 등을 둥글게 만드는 자세를 10초간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 하체 스트레칭.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1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해주세요. 네 번째,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 벽에서 한 팔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15초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들이 왜 혈압에 좋을까요? 첫째,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합니다. 셋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이 스트레칭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73세 할아버님은 아침 혈압이 평균 20 정도 낮아지셨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 심호흡의 놀라운 혈압 조절 효과. 네 번째 방법은 정말 신기한 효과가 있어요.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신경 기능입니다. 올바른 호흡법을 통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때 가슴의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이쉬는 시간을 4으로 센다면 내쉬는 시간은 6 정도로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이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 호흡법이 혈압에 좋을까요?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죠. 또한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복부장기들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호흡법을 매일 3분씩 8주 동안 실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3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71세 할머님은 이 호흡법을 아침마다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물론 의사와 상의 후에 조절하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좋은 팁을 드리자면 이 호흡법을 하면서 좋은 생각이나 감사한 마음을 함께 떠올리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5번째 습관 혈압을 지키는 똑똑한 아침 식사.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정말 특별해요. 아침 식사는 꼭 드셔야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늘리는 것이 혈압 관리의 핵심이에요. 고칼륨 저염 아침 식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바나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칼륨 권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귀리.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귀리 한 컵에 물 2컵을 넣고 끓여서 귀리죽을 만드시거나 오트밀로 드셔도 좋아요. 셋째, 삶은 달걀. 달걀 흰자에는 혈압을 낮추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달걀 1개 정도는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다섯째, 견과류.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여섯째, 녹차.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카페인이 있으니 하루에 1~2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첫째, 짠 음식.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짠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둘째, 가공식품. 햄, 소시지, 치즈 같은 가공식품에는 숨어있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셋째, 카페인이 많은 음료. 커피를 많이 드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6세 할아버님은 이런 식단으로 바꾸신 지 3달 만에 아침 혈압이 160대에서 140대로 안정되셨어요. 중요한 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주의사항과 안전 가이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안전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해주세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첫째, 컨디션 확인. 몸이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둘째, 혈압 측정.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이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셋째, 약물 복용.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이 습관들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개인차 고려. 모든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점차 늘려가세요. 실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이제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첫 주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습관만 실천해보세요. 침대에서 천천히 몸 깨우기와 미지근한 물 마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세 번째 습관인 스트레칭을 추가해 보세요. 처음에는 3분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셋째 주부터는 네 번째 습관인 호흡법을 추가하세요. 넷째 주부터는 다섯 번째 습관인 식단 개선까지 모두 실천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한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더 큰 동기가 될 거예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은 모두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5 정도만 떨어져도 큰 발전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려도 괜찮으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80세에 혈압이 170이었던 할아버님이 6개월 후에는 안정적으로 130대를 유지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지럼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혈압 관리는 곧 건강한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한다는 것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혈압을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5분만 천천히 몸을 깨워도 좋고, 미지근한 물 한 잔만 마셔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록해 보세요. 오늘 혈압이 얼마였는지, 어떤 습관을 실천했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자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큰 동기가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더 오래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압 관리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분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로 답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혈압약 복용법과 부작용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